안녕하십니까,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말 많은 티스토리의 악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는 수익 자동화 연구소, 여기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티스토리에서 구글 애드센스가 중복된 것으로 추정되어 구글 광고가 게재가 제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광고가 안 뜹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분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티스토리닷컴, 우리가 말하는 티스토리닷컴 하위 도메인으로, 서브 도메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디 갔죠? 서브 도메인으로 저희들이 있었죠. 이렇게 abc tstory.com, abc tstory.com,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존에 저희들이 구글 애드센스를 할 때 개인 도메인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메인으로 애드센스를 승인을 받으면은 이 앞에 서브 도메인이라고 해서 1.내도메인.com, 2.내도메인.com 해도 거기에 사이트를 만들어도 아니면 티스토리를 붙여도 구글 애드센스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도메인을 받으면은 서브 도메인 앞에 앞에 붙는 이 도메인에 붙는 사이트는 구글 애드센스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게 있었죠.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번에 티스토리라는 이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ABC 앞에 서브 도메인으로 아이디를 부여하면서 이제 티스토리를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가 티스토리닷컴으로 구글 애드센스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광고를 승인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브에 붙어 있는 저희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또 광고를 받았었고, 티스토리는 티스토리도 광고를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가 두 개가 들어간 거죠. 계정이 다른 광고, 티스토리에서 받은 승인된 에센스와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에센스 광고가 두 개가 한 사이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반이라고 나와서 광고가 제재가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티스토리에서는 아주 악수를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워드프레스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서버가 지금 두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개가 돌아가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에 제가 어제 등록한 이 도메인을 네임 서버도 바꿔놨고 하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티스토리보다 워드프레스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어쨌든 간에 한번 설치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 설치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 서버에 있는 그 벌처라는 서버에서 프로덕트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네트워크에다가 들어가서 DNS에서 지금 이 도메인을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줄 때 여기 보면 add 도메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도메인 이름을 적겠죠. 도메인 이름을 넣고 서버 중에서 어디에다가 연결할 건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add를 해주면은 지금처럼 DNS 세팅이 됩니다. 이거는 어느 서버냐면은 141.164.4241 서버예요. 이게 어디냐? 141.164.4241 서버. 지금 작업장 서버입니다. 여기 서버에 이 도메인을 붙여서 사이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장의 컨트롤 패널은, C패널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헤스티아 컨트롤 패널에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할 거는 계정을 생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서버 안에 제가 만들 집을 하나를 이제 계정을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 add 유저를 하고 여기에 유저네임하고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넣은 다음에 세이브를 누릅니다. 제가 만들어 놨나 봐요. 어떡하죠? 잠깐만요. 여기 만들어 놨네요. 죄송합니다.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 들어가서 도메인까지 붙여놨네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add web 도메인을 누른 다음에 도메인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create DNS 존을 클릭한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렇게 도메인이 등록됩니다. 도메인 등록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서버에 이 도메인에 이 서버가 지금 접속이 잘 된 상태입니다. 전 된 상태고, 그럼 워드프레스는 설치가 아주 쉽다 그랬죠. 웹에서 도메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퀵 인스톨 앱을 누른 다음에 하단에 워드프레스를 셋업을 누른 다음에 제가 만들 여기를 이름을,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의 사이트 이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도메인 이름이 뭐였죠? 모터보트 블로그 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로그인 이름은 저는 일반적으로 도메인 이름에서 유출을 합니다. 모터보트라고 하고 이메일 계정은 제가 쓰는 이메일로 하고 패스워드는 이걸로 바꾸고 FTP고 오픈은 모터보트 비밀번호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create를 여기를 이제 오토 자동으로 DB가 생성되게끔 DB 이름도 DB 유저네임도 DB 패스워드도 자동으로 설치하게끔 냅두고 그런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면은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설치되는 동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도메인을 확보하고 내가 사용할 도메인, 그러면은 이 도메인을 어느 서버에, 만약에 서버가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겠죠. 그 서버에 이제 등록을 DNS를 해야 됩니다. DNS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도메인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프로덕트 여기에 들어와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DNS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도메인을 추가를 해준다. 도메인을 추가를 할 때 연결하는 서버, 내가 이 도메인하고 서버하고 연결해 줘야 되니까 add 도메인을 할 때 이 서버 네임 IP를 선택을 꼭 해줘야 됩니다. 복수기가 있다면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지금 선택사항이 없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벌처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헤스티아 컨트롤 패널에서 먼저 add 유저 계정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만들 집 홈페이지 계정을 먼저 만듭니다. 제가 계정을 이렇게 모터보트라고 계정을 만들었어요. 계정을 등록한 다음에 그 계정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계정에 들어왔죠. 계정에 들어온 다음에 이 계정에서 연결할 도메인을 여기 등록해 줍니다. 그러면 add web 도메인에다가 도메인을 등록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이 도메인에 SSL하고 SSL을 등록을 해주고 SSL 등록은 도메인을 등록된 다음에 도메인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처럼 여기에
체크하고 가운데 거 체크하고 SSL 등록을 체크하고 세 가지를 다 체크한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렇게 SSL까지 등록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퀵 인스톨 앱이란 것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워드프레스를 한 큐에 설치할 수 있는 셋업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워드프레스 설치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설치가 됐겠죠? 볼까요?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WP 어드민 로그인이 로그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된 다음에 설치까지는 여기까지예요. 설치까지는 여기까지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11분이네요. 아직 많이 지난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시보드라는 곳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일단 영어예요. 영어면은 이제 한글로 먼저 바꿔 보겠습니다. 한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팅에 들어간 다음에 사이트 랭귀지라는 곳에서 한글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한국어. 그런 다음에 이 타임존은 플러스 9 이게 한국 서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를 누르면은 짜잔 한글로 바뀔 거예요. 한글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제목은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바꾸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꿀 거는 이왕 설정에 들어온 거 뭐냐면 고유 주소. 고유 주소는 구글 SEO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글 이름 이렇게 도메인 주소 다음에 글을 쓰면 글 제목이 뒤에 나오게끔 하는 이 단순 숫자가 아닌 이 글 제목 포스팅한 글 제목이 뒤에 나오게끔 하는 이 세팅 밑에서 두 번째 겁니다. 이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변경사항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알림판 여기 가면은 이렇게 아까 이 모습이었죠. 너무 많이 있어요. 좀 이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시는 싹 클릭하면 되고 화면 옵션에서 여기 체크가 쭉 되어 있어요. 사이트 건강 상태 체크를 표시를 빼보겠습니다. 여기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해놓으면 여기에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트 현황을 빼고 나머지는 다 체크 표시를 없애줍니다. 그럼 깔끔하게 하나만 나오죠. 하나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잠깐 볼까요? 이렇게 밋밋한 블로그를 살짝 꾸며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외모, 겉모양이라고 하죠. 테마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테마를 누르면은 테마가 기본적으로 티스트로에서도 많이 어떤 테마라 그랬었나요? 스킨? 그걸 많이 이렇게 제공했었죠. 기본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올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검증된 것들은 기본 번들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기본 깔면은 사용하고 있는 게 2023라는 어떤 이 테마예요. 이게 싫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보려면은 여기에 새로운 테마를 추가를 누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린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선택한다고 이렇게 생긴 게 그대로 나오냐? 이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겠죠. 이분들도 다 유료 상품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설치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그냥 밋밋하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설정을 자기가 바꾸든지, 이 바꾸기 싫으면은 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자기네들 유료 플러그인을 구매를 해라, 이렇게 유료 상품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개발자들도 많고 많은 소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이용하려면은 이렇게 유료 테마를 유료 플러그인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유료로 GP라고 해서 Generate Press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밖에 구매를 안 해서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저는 블로그를 단순하게 이용할 거라서 나름 알아보니 Generate Press라는 테마가 좀 가볍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제가 선택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외모에서 제가 쓸 거는 먼저 외모를 그랬죠. 테마를 먼저 generate 까지만 치면은 나옵니다. 이거예요. 얘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어요. 밋밋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료 테마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너레이트 프레스에서 제공하는 유료 테마를 제가 구매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쓸 거라서 먼저 테마를 설치를 하고 이 테마에서 제공하는 유료 플러그인을 구매한 거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됐다고 나오죠. 그럼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사이트 방문 한번 해볼까요? 아까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됐고 Built with Generate P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enerate Press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테마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Generate Press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유료 상품이 이렇게 됐죠. 이얼리는 59불, 1년에 59불을 내야 되고, 아니면은 한 번 결제는 249불입니다. 저는 좀 비싸서 어차피 계속 사용할 거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할 때 200 초반대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은 게 뭐냐면 유료 테마는 뭐가 좋냐면은 사이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까 샘플, 그러니까 기본에서 봤던 그런 형태의 이런 다양한 이제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인 거죠. 이런 것들을 클릭만 하면 정말 이렇게 입혀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했죠. 활성화를 했으니까 유료 테마라서 플러그인, 유료 테마는 테마고 기본 테마를 입히고 유료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 거니까 플러그인 들어가서 새로 추가를 누른 다음에 플러그인 업로드. 플러그인은 zip 형태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하고 유료 상품 GP 이렇게 올려주면은 설치를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활성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그인 활성화 됐어요. 여기 플러그인에 보면은 이게 지금 플러그인이 설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configure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라이선스 키를 한번 입력하고 오겠습니다. 자, 키를 제가 구매한 유료
프리미엄 라이선스 키를 입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뭘 활성화할 거냐면은 이 많은 이제 모듈 중에서 이 유료 상품이 여기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구매를 한 거죠. 사이트 라이브러리 여기 액티베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이트 라이브러리가 액티베이트 됐고 여기서 오픈 사이트 라이브러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미리 만들어진 이 라이브러리로 접속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이것저것 다 사용해 봤는데 이게 가장 만만하더라고요. 저한테 맞고 블로그 닫고 그다음에 이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된 사이트를 블로그가 생성이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죠. 위에 메뉴가 있고 왼쪽에 로고가 있고 사이트 이름이 들어가고 블로그처럼 티스토리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최신 포스팅한 거 나오고 뭐 이런 사이트에 대한 어떤 설명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제 사이트에 입히려면은 여기에 Get Started라는 거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Import 그러니까 테마 옵션 2 이 테마 옵션 2 다 넣고 이 기본 샘플로 들어가 있는 이 컨텐츠도 한번 넣을 거냐 넣는 게 낫겠죠. 나중에 지우더라도 이 모양 그대로 보고 싶으니까 그럼 이렇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고 나는 I understand 이해했습니다. 동의라는 거죠. 동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Begin Impor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자료를 제 사이트에다가 막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이 끝나면은 이거랑 똑같은 블로그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다 됐습니다. Import Complete View Site 제 도메인입니다. 제 도메인이고 이렇게 샘플 컨텐츠까지 들어가서 블로그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꾸미기만 하면 됩니다. 꾸미기만. 아니면 그대로 써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를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즘 대세인 티스토리가 지금 악수를 두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워드프레스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버리고 넘어가야 되니까 워드프레스에 대한 어떤 설치하고 어떻게 꾸미고 뭐 아니면은 서버에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 당분간은 계속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버에 제 도메인을 붙여서 워드프레스를 깔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료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관심이 있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링크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가입하시면은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하시면은 저한테 소정의 수수료가 커미션이 떨어집니다. 그 링크를 한번 활용해 주세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